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하고 어디냐 최대 최소입니다. 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아,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증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증가 감소를 안다라는 얘기고, 증감을 안다라는 얘기를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증가함수야. 얘들아,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증가함수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증가함수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대소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말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큰 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큰 값이 나오고,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뭐다? 증가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입력값과 출력값의 입력값, 출력값의 대소가 뭐가 된다? 유지된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었다고 봐. 가장 큰 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큰 값이 나오고,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 증가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증가함수에서. 증가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감소함수는 어떻게 되는데? 가장 큰 값을 띡 집어넣었더니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았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증감을 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증가, 여기서 감소가 이렇게 있어. 자, 감소가 있어요.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을 거고 출력값이 있을 거예요. 뭐다? 대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뀌겠죠. 반대라는 얘기야. 대소가 반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또 뭐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뭐다?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이랑 정말 조그맣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는데, 코슈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일단은 적어 놓긴 하되 얘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산기는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은 계속 나옵니다. 얘는 뭐예요? 합이 있어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상황에서 합은 누구? 2배의 루트의 2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 되는 거고, 자,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한다?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사용되는 건데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은 언제 사용하냐? 그렇지, 그 구조가 2차 방정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인데 얘만 나온다라고 해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2차 방정식이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 특정 조건이 뭐냐?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호에서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는 건데, 얘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다? 아,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혹시나 내가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한 가지 더.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그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순수하게 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
그냥 그릴 수 없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다? 치환입니다. 치환을 통해 가지고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순수하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를 그대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치환해서 그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얘는 치환은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치환해서 그리는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한 문제 풀고 마칩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4-4번이에요. 자, 4-4번의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보시면 y는 2의 1-x승이 있는 거고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얘는 형태를 봤더니 너무 간결한 형태가 되는데 얘를 딱 보자마자 밑이 2니까 증가함수라고 하면 답답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얘한테 줄 수 있어요.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2 곱하기 얼마? 2분의 1의 뭐다? x승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그냥 얘를 바꾸는 거야. 분모 분자를 바꿔가지고, 자, 2의 마이너스 1승의 x 마이너스 1승이라고 충분히 바꿔낼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을, 즉 밑이 2분의 1인 기본형을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이 이동했다. 1만큼 평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얘는 무슨 함수다? 감수함수다. 오케이? 됐어요? 감수함수다. 자, 감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감수함수니까 최대값 얼마인데? 최대값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뭐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2번 봅시다. 자, 2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y는 얼마가 돼요? 3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고,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봅시다. 쌤,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지수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2분의 3의 x승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밑이 지금 1보다 큰 기본형이고 너무 당연하게 증가함수가 되겠네. 증가함수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미안, 최대값이 아니죠. 얘를 최소값이라고 될 수 있고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시면 4의 x승 나옵니다. y는 4의 x승이고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3승이 되는 건데 x가 누구 이상? 2 이상. 누구 이하? 3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만 지을 텐데 요것만 집중해서 좀 보시면 돼요. 자, 얘랑은 절대로 직접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그대로 그릴 수 있는 방식은 미적분 2 가셔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못 그려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로 본다? 8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2의 x승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2의 x승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얘를 뭐로? t로 치환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 치환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죠. 치환형이 누가 되느냐? 여기 t의 제곱이야.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8t가 되는 거니까 몇 차 방정식? 몇 차식? 2차식 포물선이에요. 자, 포물선 형태가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자를 x였었던 문자를 치환해서 t로 바꿨으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니까 x의 가장 작은 값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올 거고 가장 큰 값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올 거니까 2의 3승이니까 8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이제 버리시면 돼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얘만 구해내시면 되겠죠. 자, 포물선이고 수학사항이고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축이다. 합이 8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축이 나올 거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될 텐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4에서부터 8까지니까 제한이 4에서부터 8까지니까 4보다 작은 쪽은 필요가 없죠. 4에서부터 8까지니까 8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8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 4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4와 8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8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좀 특이하게 4를 집어넣으면 여기 4를 집어넣어서 16이고 16의 부호 반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야. 숙제는 유제
4-6번만 일단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뭐 그건 좀 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연습 문제는 몇 개 없어요. 연습 문제 4-12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센 좀 풀게요. 센이 59, 62, 59페이지, 62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지수함수도 좀 봐야겠다. 야, 지난번에 44 했나 45 했나? 44요. 44 했어요. 그러면 45 페이지 하나랑 그 다음에 41페이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과제 덜 했는 사람 그리고 테스트 덜 친 사람 나보다 조금 마무리 짓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수고하셨고 선생님들한테 조금 물어보시면 돼.